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한덕수 총리가 여론 왜곡 조장 방지 범부처 TF를 구성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포털 사이트 다음에 응원 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은 여당하고 정부가 한 목소리로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긴박하게 뭔가가 탁탁탁 움직이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아침 일찍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요. 지난 1일에 아시안게임 그 한중전이 있었잖아요. 8강전 당시에. 그때 댓글을 보니까 그 다음에서 본 거죠.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75%고 한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25%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91% 한때는 91%에 9%까지 갔고요. 이게 네. 이제 75% 25%는 아마 북한과 여자 축구 맞습니다. 8강전인 제가 것 잘못 같아요. 말씀드렸네요. 네네. 그 한중전은 91%까지 중국 응원 비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하고의 여자 축구 8강전에서는 75%까지 북한 응원 비율이 높았다.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다음이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여론 조작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이게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 사이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미 여권 내에서는 이 다음을 조금 이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곧바로 한덕수 총리가 바로 TF 구성을 지시를 했고요. 여기에는 네. 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응원 클릭 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3,130만 건을 분석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좀 편향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댓글들을 보니까 50%는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왔고 또 30%는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내 여론이 아니고 뭔가 외국에서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TF 구성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제 국무회의에 긴급 현안 보고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뿐이 아니고 여권 전반적으로 좀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사안은 조금 더 또 진행되는 상황 봐서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이게 연휴 끝에 되면 이제 추석 민심 전달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사실 연휴 끝에 항상 기자간담회를 보통 양당, 거대 정당들은 하거든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자들 요청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휴 끝나고 나면은 별로 이제 그간에 발언도 없었고 사건도 없었고 사고도 없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요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정당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민심 전달이라고 쓰고 사실은 각 당의 주장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민심 전달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렇죠. 자리. 왜냐하면 뭐 이렇게 지지자들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각 정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들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보면은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를 종합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인상적이던데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의존한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하면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셨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 표현으로 해가지고 전달한 거거든요. 네. 다 잘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했습니다. 뭐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들 윤석열 대통령이 썼잖아요. 이거 얘기하면서 이념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우려가 많았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낙하산 인사 그리고 또 장관 후보자들 인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인사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경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비판했는데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물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경제 성장률은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걸 언급하면서 경제가 종합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결론을 두 가지를 냈는데 일단 네. 첫 번째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결집하고 있고 또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가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그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이제 옛날 표현으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잖아요. 네.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는 그 1대1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이거 응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그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부정적인 입장이고 뭐 국민의힘도 당연히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뭐 이러면 오늘 얘기도 나왔었고 사실 이번 주 내로 복귀를 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이제 친명계 비명계 의원들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각자 좀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직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모든 게 달려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좀 비유를 하자면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에 가깝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친명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압박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전방위적으로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친명계 핵심 의원이라든가 아주 이제 코어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이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뭐 척결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만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전체는 아니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당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대표 체제를 종식을 시켜야 된다라든가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본인이 이제 가결표 던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사람들은 왜 반성을 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5명, 6명 정도 이런 소수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징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처분을 좀 내릴 걸로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사실은 그리고 친명계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공천 때는 어찌됐든 간에 칼날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일단은 당을 좀 추스르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소수만 좀 징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갈 것 같고 공천 때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그런 소위 말하는 칼부림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거는 홍익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표현을 보면은 네. 일단은 다 끌어안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단합된 민주당, 더 큰 민주당, 뭐 품위 넓은 민주당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좀 일단 끌어안겠다라는 통합, 네. 거고요. 그리고 친명 비명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친명 비명 제 머릿속에는 없다. 공명, 정명, 원칙, 기준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총선 공천하고 좀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공천을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들었던 모 친명계 의원 발언하고 좀 비슷해서 인상적이더라고요. 친명계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실제 공천에 갔을 때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그냥 원한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해서 공천을 안 주고 이러기는 어렵다. 만약에 비명계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 내에서 인기가 좋고 여론조사가 잘 나오고 이런다라면 충분히 공천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친명계 쪽에서도 비명계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가 없고 그리고 비명계를 다 적으로 돌리게 되면은 사실 중간쯤에 있는 의원들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명계들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더라도 아주 소수만 치게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실에 기초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을 한 데 대해서 오늘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했는데요. 잠시 얘기 듣고 얘기 나눌게요. 그다음에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5만 명 이상이 되면 지도부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 이제 판단하에서 그냥 그 이관하는 거죠. 윤리심판원에. 네. 이게 그 이만큼 5만 명 이상의 당원들이 요구하갔으니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달라라고 네. 요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윤리심판원에 접수가 됐는지 아마 아직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좀 윤리심판에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네. 우리 당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해석을 하자면 지도부에서 뭐 조율을 해서 뭐 징계 한 해 만에 이렇게 조율할 여지도 없이 아마 바로 직행을 할 수가 있다. 당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윤리 심판을 해서 안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거를 뭐 지도부가 제소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관을 하게 되면 윤리 심판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굉장히 그 법조인들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당 밖의 사정을 잘 알고 합리적인 분들이라 그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제 요 말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다. 박승호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이게 국민의힘하고 좀 비교하면 좀 명확해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개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네.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시를 할지 말지를 그 전에 검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상황 예전이랑 뭐 이준석 전 대표 징계받거나 이런 상황들 쭉 보면은 결국에는 당 대표는 그냥 윤리위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넘기고 그다음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지도부에서 조금 그 책임은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 시스템상으로 넘기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내면적으로 보자면 결국엔 이제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적극적인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명계, 강성 친명계와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 징계가 좀 이뤄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도부에서 이게 선을 긋지 않으면은 징계가 이뤄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윤리심판원 갈 문제도 아니에요. 이렇게 선을 긋지 않는 이상은 징계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아주 소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네.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이재명 대표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좀 요구한 바가 있나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계속 그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전반적으로 다 협조해야 되고 기조도 바꿔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사참사 인정하고 다시 되돌려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요구들은 잘 수용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라는 운동장이 야당에 훨씬 유리한 곳이거든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모레죠. 모레 본회의에는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 사건 있잖아요. 네네. 원래 특검을 추진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거를 이제 단독 처리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 180일 이상 걸리게 돼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최소 걸리는 시간이요.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 내에는 처리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기는 하는데 올리긴 처리 하는데. 경과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네. 추석 내내 요거 가지고 여야가 아주 평행선을 달리듯이 충돌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네, 계속해서 그 문제를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방금 오기 전에도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연락이 있었거나 아니면 사전 조율 같은 게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일체 없었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림 자체를 보자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 안 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명확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이제 알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제안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도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할 때마다 부각하는. 그렇죠. 이걸 계속 부각하면 소위 말하는 그런 불통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노리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를 사실은 안 만난다라고 계속 했던 것들이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결국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은 뭐 법원이나 사법부 아니면 국민들한테 좀 다른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뭔가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계속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나의 그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었다. 이런 점을 이재명 대표가 꾸준히 부각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네. 민주당이 이제 이 기각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파면시킬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99%, 100%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갈 건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나요? 민주당이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좀 탄핵 딜레마에 빠진 상태로 보이거든요. 탄핵 딜레마다. 네. 이게 왜냐하면 탄핵이란 카드가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싶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기세가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나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수사를 지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더 앞장서 있는 그런 인물로 보이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 장관을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 의원은 그 조자룡 같다라고 하면서 물론 옛날에 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논박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많이 공격을 잘 성공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을 하게 되면은 그 탄핵 소추안이 실제로 그 인용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직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한동훈 장관이
계속 발언해왔던 거를 좀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재명 대표 혐의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의원들이 혐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일체 발언을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측면은 한동훈 장관은 뭐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총선 카드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하게 되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뿐이 아니고 장관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을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총선에도 못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스피커로서의 강력한 스피커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그 역할도 못하게 되고 총선에 나갈 수도 출마도 없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란 카드를 완전히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도 하고 그런 군불대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했던 말 보면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또 하는 게 그만큼 좀 부담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해임 건의안도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결을 해서 추진을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만장일치로 헌재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오는 건 부담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는 흐름 자체를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최대한 찾아보겠다. 그래서 좀 시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갖고 이제 그 근거가 어느 정도 쌓여서 그 헌재 가서도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해보겠다. 이런 기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이제 탄핵을 했다가 뭔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이제 이게 또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탄핵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무서운 거지. 일단 또 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헌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카드가 오히려 이제 위협용으로는 또 그 성능을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 단계에 훨씬 더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의힘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원내 대책회의 열고 뭐 추석 민심을 전달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비판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사실은 원래는 김기현 대표가 추석 민심 전하는 기자간담회 하겠다고 예고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거기 유세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취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대책회의만 열렸고요. 뭐 민생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뜨렸다. 이거 사과해라. 이게 추석 민심이다. 이렇게 윤재호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또 이제 일주일 뒤인데 11일인데 사전 네. 투표가 내일과 모레 있는데요. 여야 모두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도부가 어제 다 몰려간 것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당 지도부에서 이제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한테 보낸 문건을 하나 봤는데 보니까 소속 의원 전원을 다 그 동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별로 맡아가지고 한 동별로 5명 정도씩 의원들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의원들이 다 그 지역을 돌면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인사들 또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1일 보고까지 하도록 이렇게 다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사람이랑 왜 이런 정도까지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거의 대선 준비할 때랑 느낌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일일 매일매일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다 의원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민주당도 사실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선거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기각되고 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준 행보가 그 진교훈 후보하고 통화해가지고 그 내용 공개했던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전국적 선거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퇴원을 원래 곧 하고 유세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 할 거냐 물어봤더니 그것도 일정도 좀 안 나오고 아직 건강 상태가 다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다만 만약에 퇴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출도 좀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외출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아마 제 1차적으로 이 선거에 지원을 할 걸로 그렇게 좀 보여요. 제가 아까 잘못 전달드린 게 사전 투표가 금토 그러니까 6일 7일 날 있네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요때 맞춰서 사전 투표일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더라도 좀 깜짝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는 공개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얘기하셨듯이 대선처럼 힘을 막 쏟고 있는 판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의미가 있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좀 재밌게 본 거는 이렇게 국민의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오는 표현들 보면은 열심히는 하지만
이 선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런 점들을 조금씩 강조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어떤 얘기들 하냐면 이거는 그냥 서울 지역의 서울시의 한 구청장 선거일 뿐이다. 이런 표현 그 오늘 윤희석 대변인이 뭐 라디오에 나와서 쓰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안철수 의원 지금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선거가 내년 총선에 민심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근데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즉 요거는 이제 판을 좀 줄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이 걸려 있는 선거다. 왜냐면은 김태우 전 구청장 김태우 후보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해줬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간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선거는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다. 바로 민심이 연결된다. 이렇게 좀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좀 다르게 얘기하는 이유는 양쪽 다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선거 결과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기 때문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겨야지 좀 그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이 친명계 쪽에서 들었을 때 그 체포동의안이 원래는 이제 부결을 원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가결이 됐었지만. 근데 이제 부결이 되면은 그럼 방탄 프레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방탄 정당이랑 공격받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는 한 1, 2주만 버티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충분히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중요한 선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흐름들이 뭐 이재명 대표 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국면이 썩 유리하다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게다가 이제 사실 가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경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올랐다라는 게 너무 체감이 되다 보니까 선거에서 불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도부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용산 쪽으로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 축소하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축소하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